안녕하세요. 저는 이번 킨텍스에 가가지고 포르쉐에 대해서 원래 좋아하는 차이기도 하고 그래서 과제로 제출했고 조사를 해왔습니다. 네, 포르쉐입니다. 포르쉐는 포르쉐 창시자는 페리디난트 포르쉐입니다. 그는 그 히틀러 옛날에 나치 정권 때 히틀러가 그 포르쉐 박사한테 국민차 개발을 의뢰했어요. 그래서 우선 먼저 포르쉐가 나온 게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폭스바겐이 나와요. 여기서 비틀이 나오거든요. 비틀이 이제 스포츠카화 돼서 그러니까 비틀을 바탕으로 만든 스포츠카가 포르쉐인 거예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포르쉐의 엄마 아빠 뻘은 비틀이라고 볼 수가 있죠. 폭스바겐의 깜짝거리죠. 그 포르쉐는 자동차의 상징인 바로 자동차는 엠블럼이 상징이지 않을까 싶어요. 왜냐면 뭐 벤츠, BM 이런 거 다 좋아하잖아요. 엠블럼. 그 포르쉐 엠블럼에 보면 여기 스투트가르트라고 써 있는데 여기가 포르쉐의 고향이에요. 여기서 포르쉐가 태어나고 만들어지고 있고 여기는 또 벤츠의 공장이 있는 곳으로 유명하기도 하죠. 대부분 포르쉐 하면은 대명사인 포르쉐 911이 떠오를 텐데 저는 그 포르쉐 엔트리 모델 조금 더 저희들 그리고 현실적인 드림카라 해야 되나? 좀 저희가 접근하기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은 718 박스터와 카이맨을 준비했는데 우선 우리가 알아야 될 포르쉐의 특징 중 하나는 포르쉐가 되게 개구리같이 생겼죠. 좀 뭔가 네. 그게 이유가 그냥 개구리같이 생기고 싶어서 생긴 게 아니라 그 개구리 같은 디자인이 공기 역학과 그리고 포르쉐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밸런스를 만들어주는 디자인이에요. 그래서 그 디자인이 되게 빠르게 달릴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인 거예요. 그 개구리 같은 디자인. 포르쉐 하면 유명한 게 PDK 미션이라고 요즘 차들 대부분 보면 듀얼 클러치 미션, 더블 클러치 미션 막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. 듀얼 클러치가 뭐냐면은 수동 변속기 기반 자동 변속기예요. 그러니까 수동 변속기인데 그걸 자동화시킨 게 듀얼 클러치 미션인데 일단 듀얼 클러치 미션의 장점은 일단 직결감과 변속감이 되게 좋고 그리고 수동 변속기의 장점인 연비 그것도 잡았어요. 근데 포르쉐에서 이 듀얼 클러치 미션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포르쉐스럽게 만들 수 있을까 해가지고 얘네들이 포르쉐 듀얼 클러치를 만들게 되는데 얘네들이 이제 포르쉐 듀얼 클러치는 듀얼 클러치의 거의 끝판왕 사람들이 차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거 다 외계인이 만들었다 싶을 정도로 정말 완벽한 변속기예요. 그리고 이 PDK 미션을 장착하고 나서 포르쉐는 이제 달릴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대부분 다 마치게 되죠. 포르쉐는 시동을 어떻게 걸 것 같아요? 왼쪽이요? 맞아요. 왜 왼쪽일 것 같아요? 사진에 저렇게 있어요. 그러니까 왜 왼쪽일 것 같아요? 하나라고? 원래 아니 알고 먼저 좀 다른 생각 해보세요. 포르쉐 키가 왼쪽에 있을 법한. 그 시동을 빨리 걸고 기어면서 하는 거예요. 맞아요. 포르쉐 키가 왼쪽에 있는 거는 옛날에 포르쉐가 출전한 르망 레이싱이 있어요. 이 레이싱은 레이서가 차가 있는 데까지 달려가면서 레이싱을 시작해요. 그 달려가는 시간도 레이싱 시간에 포함이 돼 있어요.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면은 키가 오른쪽에 있어요. 그리고 기어도 오른쪽에 있어. 둘 다 하려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리겠죠. 근데 달려서 바로 왼쪽으로 시동 걸면서 기어를 잡고 출발하면은 빠르겠죠. 그게 0.1초분 1초분. 근데 레이싱은 0.1초의 시간대로 싸우는 게임이에요. 이 시간으로 승리가 갈리고. 그래서 왼쪽에 열쇠 트리코를 만들었고 아직까지 이 방식은 포르쉐의 특징 뭐라 해야 되지? 마스코트가 된 거죠. 그리고 저는 키로 시동 거는 걸 차라고 생각해요. 요즘 대부분 차들은 버튼 시동 막 이런 거잖아요. 근데 포르쉐는 아직 키로 돌리는 걸 하고 있습니다. 그 박스터와 카이맨이에요. 잘못 적었어요. 죄송해요. 카이맨의 차이점은 박스터는 뚜껑이 열리는 718 시리즈고 카이맨은 천장이 열리지 않아요. 그렇게 구분하면 될 거예요. 구형과 신형의 차이점은 원래 포르쉐는 6기통 엔진을 썼어요. 그러니까 기통수가 많으면 엔진 사운드, 배기 사운드가 좋아져요. 근데 신형으로 바뀌면서 요즘에는 대부분 차들이 다운사이징을 해요. 엔진을 낮추고 배기가스 규제 이런 거 맞추려고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포르쉐도 포르쉐의 그 감성을 조금 포기하고 4기통으로 내렸어요. 바꿨는데 어쨌든 이게 진짜 변화가 진짜 이거랑 비교할 정도로 정말 큰 변화인데 이 변화는 많은 사람들한테 포르쉐의 그 감성을 읽게 했다 해야 되나? 그런 게 있어서 사람들은 그 대부분 포르쉐 같은 저성능 차들은 배기음도 높아야 되고 그리고 뭐 기통수도 높아야 되고 이런 고정관념이 있는데
이런 변화로 인해서 많은 매니아들이 박스터와 까이맨을 떠났을 거라 저는 생각해요. 근데 비록 배기 사운드와 엔진 감성은 잃었지만 그래도 힘은 더 강력해졌어요. 왜냐면은 터보가 달렸어요. 옛날에는 NA 자연흡기였는데 이번 포르쉐 다운사이징하면서 터보 차저가 생기요. 그래가지고 얘네들은 이제 사람들이 떠나가려 그러니까는 78 원래는 981이었는데 78 시리즈로 바뀌면서 기통수가 줄어들고 배기량 어쨌든 좀 낮춰지면서 사람들이 떠나니까는 아직도 나는 포르쉐다를 강조하기 위해서 옛날에 르망 레이싱 때 활약한 78 모델을 앞에 코드맨으로 붙여요. 그래서 78 카이맨 박스터가 되는 거예요. 그리고 그 포르쉐 같은 경우에는 엔진이 뒤에 구동이거나 뒤에 있고 뒤에 구동이거나 가운데 있고 뒤에 구동인 경우가 많아요. MRR 형식이 많은데 아직도 그 형식을 버리지 않고 그리고 포르쉐는 무게배분이 너무 완벽하거든요. 그래서 얘네들 완벽하고 우리가 아까 말했던 PDK 미션 틈 잡을 수 없는 밸런스로 아직까지 많은 이들한테 사랑받고 있고 포르쉐의 가장 중요한 감성들이 사라진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많은 사람들은 포르쉐는 슈퍼카냐 스포츠카냐 되게 많이 궁금해하는데 뭘 것 같아요? 슈퍼카 같아요? 스포츠카 같아요? 스포츠카? 맞아요. 얘는 슈퍼카 계열에는 속하지 못해요. 왜냐하면 슈퍼카 애들은 이것보다 조금 더 멋있거든요. 스포츠카라기에는 그 이상의 성능을 보여주고 슈퍼카라기엔 낮은 배기량 등 애매한 부분이 너무 많아요. 하지만 포르쉐는 그 어떤 슈퍼카만큼이나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있어요. 그 이유는 포르쉐만이 가지고 있는 그 특유의 스웩 감성들이 있고 그리고 철학이지 않을까 싶어요. 구찌 발렌시아가 등의 명품도 있지만 꼰대가르소 같은 느낌이랄까. 네, 이상이었습니다.